안녕하세요. 이해란TV의 이해란입니다. 예, 김영수 선생님 또 오늘 모셨습니다. 예, 김영수 선생님께서는 요즘에 계속 북한의 그 김왕조의 호화 사치 생활에 대해서 파헤치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김왕조 전용 특수목장, 운곡목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평등을 떠들고 노동자, 농민, 지도자, 네. 이렇게 떠드는 공산주의자들이죠. 그러면서 대부분의 공산주의자들이 다 호화사치 생활을 누렸지만 김왕조는 특수해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와보니까 북한이 마치나 평등사회처럼 이야기하는데, 저희 살아온 사람들은 북한에 대해서 지금 현재 그런 말을 하고 있잖아요. 기름과 물이 공존하는 사회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기름과 물은 섞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부라든가 김씨 왕조 그 특권층들은 기름이고, 그 다음에 일반 서민들은 다 이제 물과 같은 존재해가지고 합칠 수도 없고, 기름은 에너지가 있지만 물은 에너지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서민들은 아마 TV를 보면 알잖아요. 얼굴도 보면 피골이 상접하고요. 그 다음에 북한의 김정은 부끄러운 줄도 모릅니다. 혼자 처먹어가지고 살이 그렇게 피둥피둥 져가지고도 뒤 앞에 나서 웃고 있는 거 보면 참 저게 철면피하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런 불공평 사회라는 거죠. 어쨌든 운곡목장 대해서 오늘 이야기할 거니까요. 너무도 많은 이야기 중에 중요한 이야기만 먼저 오늘 좀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운곡목장은 주로 어떤 가축을 기르는데요? 우선 운곡목장에서 기르는 가축들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마저도 잘 모르는 가축들이 많습니다. 우선 놓고 보면 직장으로 나뉘는데요. 운곡목장 가면 1직장, 2직장, 3직장 이게 직장별로 나눕니다. 그런데 1직장은 뭐냐면 고기용 소예요. 그러니까 북한은 일반인들은 소고기 먹기 힘들지만은 김부자 먹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좋다고 하는 소들은 다 들이다가 그 소들을 키우면서 먹는 고기를 생산하는 게 1직장이고요. 2직장은 돼지인데, 돼지도 무균돼지라 해가지고 정말 유생학적으로, 또 그다음에 먹이에다가 약초를 먹여가지고 돼지 고기에 약성분이 들어가게 하는 그런 이제 돼지 직장이고요. 3직장은 우유를 생산하는 그런 젖소 직장입니다. 그리고 4직장은 칠면조, 5직장은 꽁, 이렇게 쭉 갈라져 있죠. 근데 6직장 보게 되면 6직장은 또 전문 가금류인데 거기는 특수한 가금이 많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지금도 오골계를 몰라요. 근데 그 당시 저희 연구할 때 90년대까지에도 중국에서 되어가지고 오골계가 있었고, 그 다음에 미국의 그 왕비둘기. 비둘기인데 날지는 못해요. 근데 대가리가 엄청 커요, 이 머리가. 그런 비둘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있는 게 꽁도 또 특이한 꽁을 또 길렀습니다. 그렇게 하고, 진주닭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 한국 와 보니까, 호로새라고 하고 아프리카 뿔닭 이렇게 말해요. 한국에서는. 그걸 북한에서는 진주닭 하는데, 진주닭은 고기 맛도 좋지만은 그 알 자체가 너무도 이제 정말 그 질이 좋은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키우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타조도 키우고 당나귀도 키우고 정말 이게 낙타까지도 키우는 거예요. 낙타젖을 또 매일 아침마다 새해마다 진상해야 되니까 이렇게 갖가지 정말 그 가축들 키웁니다. 대표적인 게 또 뭐 있냐면 프랑스 사양오리라고 있었거든요. 프랑스 사양오리. 사양오리. 오리인데 사양오리. 비슷하게 생긴 게 미국에 많던데. 근데 제가 한국 가서 찾아봤는데 한국에도 아직 없고요. 그리고 그게 기러기 종자인데 또 기러기에서 또 약간 다릅니다. 그게. 근데 그것을 이제 김부자들은 우리 그 보신탕 해 먹듯이 그렇게 해 먹는 거예요. 근데 맛있나요? 우선 드셔보셨어요? 먹었죠. 당연하게 제가. 맛이 있어요? 괜찮았습니다. 우선 이런 네발징스 포이드보다도 조류는 이제 기름 성분이 불포화 지방산이 많기 때문에 우선 혈관성 질병들이 이제 많이 우선 예방이 되죠. 그 김일성이가 그거 먹었어요? 먹죠. 올라가면 계속 진상하니까. 어떻든 고위층뿐만 아니라 이제 측근들한테도 드문드문 이제 그걸 이제 배려라 해가지고 주기도 했는데 북한 일반 주민들은 볼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렇게 특수목장이
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목장의 존재는 아직 북한 주민들도 잘 모르는 이유가 24시간을 경비를 서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근처에 1m 그 근처에 가면 총으로 쏴 죽인다 그러더라고요. 그제 총을 쏴 죽이는 것까지는 제가 아직까지는 그 당시에 보지는 못했는데 아니 우리 아마 그러겠죠. 제가 가까이. 아는 사람 중에 네. 그렇게 된 거기에 모르고 갔다가 음, 붙잡혀가지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걸 보호하는 데가 8호 안전부라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이게 운공목장은 규모 자체가 거의 군의 보훈갑니다. 7개리를 합친 거니까요. 그게. 그건 어디에 있어요? 그게 안주하고 개천 사이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주와 여러분들이 혹시 인터넷으로 자세히 보게 되면 북쪽 지역에 평양에서 한 180km 정도 올라가게 되면 거기에 예, 개천과 안주라고 하는 그 군이 있는데 군 가운데 보게 되면요. 예. 산도 빙 둘러 막혀 있고 그 안에는 움푹팽이 같이 보이는데 그게 예. 7개리가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 강복된 이후로 북한에서는 정치범 수용소를 만들었던 거예요. 북한에서 최초창기 정치범 수용소 됐거든요. 그래요? 이게. 왜냐하면 그 안에 갇혀놓으면 외부로 도망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예. 그리고 철저한 이제 감시를 하던 곳이었는데 그 이후로 이제 그러니까 우리 한국전쟁 끝나고 나서 60년대 들어오면서 그때 그 정치범 수용소를 개천으로 이동시켰습니다. 개천을 옮기면서 옮긴 목적이 그거에다가 이제 목장을 짓기 위한 그런 이제 그래서 거기다 이제 목장을 지었는데요. 예, 운공목장은 지금도 24시간 무장보초가 보초를 설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일하는 근무자들 자체도 중앙당 옷가에서 이제 하나하나 걸러가지고 일단 거기다 이제 배치합니다. 그러면 들어간 사람들은 자기 친척들한테도 절대로 말하면 안 돼요. 그리고 운공목장은요 지방이지만은 시민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양 시민증. 예. 허이고 온다 그렇게 하더만. 그래, 그거 같죠. 그리고 그거나 같은 건데 거기에 들어가는 건 정말 하늘의 별따기라고 보고 있고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도 이제 뭐랄까요, 평양 시민이라 해가지고 아주 그런 지역이죠. 특수 지역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그 지역명이 안주. 아니 그러니까 운곡인가요? 운곡이라고 돼 있지 않고 이름을 운곡목장이라고 지었지요. 운곡목장. 그러면 그게 그 안주시나요? 안주시에서 이제 개천 쪽으로 보면 그게 이제 보입니다. 안주시. 예. 그렇지. 말씀하세요. 예. 일단은 거기 가게 되면 리를 보게 되면 뭐 정흥리, 그다음에 뭐 령붕리, 영남리 뭐 이런 분장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걸 따로 이제 별도로 그 안에서는 분장 이렇게 또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 그 이제 분장들마다 각종 이제 직장들이 이제 다 산지대에 배치되어 있는데 그 직장마저도 서로 이제 유통을 못하게 만들고 있고요. 대표적인 것이 운공목장에서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한테는 월급을 줄 때 호의 가혹금을 줍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주는 거죠. 비밀을 지키라는 이유로서. 그렇군요. 네, 그리고 그렇군요. 그리고 또 특히 뭐냐면 거기에 있는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은 100% 이제 3개월에 한 번씩 분기마다 한 번씩 네 맞습니다. 그 안주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쪽에 동쪽으로 가게 되면 그쪽에 또 개천 쪽에 카메라 좀 한번 해줘 보실래요? 이제 그 위성 사진으로 보게 되면 그 지형이 잘 보여요. 네, 근데 일단은 안주시 일대가 지금 거기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안주시에서 좀 동쪽으로 가서 개천 쪽으로 나가거든요. 안주시에서. 개천 방향으로. 근데 거기 가게 되면 우선 중요한 거는 뭐냐면 거기에 배치돼 들어가 일하는 사람들 자체가 외부에서 친척들이 와도 방문 못 해요. 그렇죠. 네,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축들을 키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강아지를 키운다거나 토끼를 키운다거나 일체 모든 가축은 못 키워요. 왜냐하면 김부자가 먹는 짐승들의 뭔가 병이 생길까봐 일체 개인들은 짐승을 집에서 못 키우게 만들어놨어요. 병이 옮을까봐. 그러니까 북한에 가게 되면 모든 그 짐승들은 그냥 그렇죠. 북한의 무슨 간부들보다 낫네. 대우가. 네, 그렇죠. 그리고 짐승들 자체도 아주 호화롭습니다. 사료 주는 것마저도 일반인들이 먹기도 어려운 그런 이제 북한 당근도 정말 귀하잖아요. 당근도 정상적으로 먹여야 하고 거의 과일 있죠. 야채도 정말 정상적으로 공급해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자처럼 분기 한 번씩 검진합니다. 예, 검진돼서 검진하는데 북한에는 그 검진이 자기 건강 때문에 검진하는 게 아니고 짐승 예,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고 또 김 부자한테 뭐인가 전염될까봐 가축 때문에. 예, 그래서 검진하는데 혹시 검진하다가 갑자기 무슨 병이 발생하잖아요. 있다 네. 하면 그때는 일하는데 투입 못하고 한마디로 도로공사라든가 주변 청소하고 일을 하다가 일주일 만에 다시 또 검사해서 그때도 또 나오면 그때는 해고돼가지고 거기서 나와야 됩니다. 집으로 보내고. 네, 보내죠. 근데 나갈 때는 반드시 이제 서약서를 써가지고 나가서도 이 안에서 무슨 일을 했다는 걸 비밀을 지킬 것이며 만약 나가서 그런 일 발생했을 때는 그때 차려지는 모든 후과는 본인이 책임진다는 그런 이제 서약을 하고 나와야 돼요. 네, 이렇게 운공목장은 비밀 속에 지금 가려져 있는 건데, 예, 아마 대한민국에 온 탈북자로서는 아마 거기서 제가 직접 연구하면서 있었던 사람은 제가 아마 유일하다고 좀 보여져요, 그렇게, 제가. 예, 네. 한 해에 거기, 그러면 소면 소. 네. 얼마나 많이 생산하나요? 그러니까 직장별로 비밀이다 보니까 많은 경우에 정확한 수치가 제가 막 여기서 숫자에서 공개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니까 정확히 제가 그래서, 제 대략적으로 저는 육지장이 기본적으로 나가 있었어요, 제가. 가금사에 많이 나와가지고 제가, 우리 토종닭 중에서 피부 검은 토종닭이라는 게 있어요. 토종닭인데, 그건 한 개 품종인데, 고기 맛도 좋고, 그리고 이제 발 보게 되면 이게 다리 쪽에도 보면 피부가 새까만 오골개처럼 생기는데, 그런 이제 품종의 토종닭을, 김 부자가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닭들한테 약초를 먹여가지고 그들이 나는 계란 속에 약성분, 한마디로, 계란하면 사람들한테 기호적인 식품이기 때문에 좋아하잖아요. 근데 김 부자도 물론 좋아했는데 그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콜레스테롤 함량 때문에 제일 좀 주의하죠. 근데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하면 콜레스테롤 함량도 적게 하면서도 계란 속에 각종 비타민들, 그러니까 카로티노이드라든가, 그 다음에 또 그러니까 우리 비타민류, 그 다음에 미량원소들 이런 것들이 정말 잘 조합돼서 건강에 좋게끔 할 수 있겠냐 하는 그런 연구를 했던 건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 이제 그 연구, 제가 할 때 보면 벌써 이제 압니다. 매일 출고돼요, 매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근데 딱 김일성이만 먹나요? 그렇죠. 김부자만. 그 옆에 있는. 그 사람들이 먹자면 김부자가 이것을 이번에 비서들한테도 주시오, 아니면 누구한테 주시오 해야만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먹다 나머지 네. 그리고 정기적으로 먹고. 이제 비서급 공급 대상들한테 공급하시오 이런 제스가 들어온 걸 비준하면 또 이제 거기서 나오는 토종닭은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뭐 비서들한테 준다거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그 간부들도 거기서 이제 어쩌다 그런 게 지시가 한번 떨어지면 얻어먹겠네요. 그래, 얻어먹죠. 근데 얻어먹는 재미에 간부하려고 난리를 치겠네. 그래서 북한의 고위층들이 지금 저렇게 체제가 나쁨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게 아니죠. 나쁘다는 거 아는데. 그게 나쁜 체제라는 걸 모른다 그러면 그렇죠. 인간이 아니지. 그치. 알면서도, 그러면서도 그 체제가 자기들한테는, 만약 그 체제가 아니면 그때가 초래되는 자기들의 운명을 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목숨을 걸고,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한국 와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소위 가짜 진보, 그다음에 좌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진짜 자기네가 뭔가 잘못하는 거 알고 있지만은 그 안에 무리 속에서 삐져나오는 순간이면 자기의 모든 생활이 파탄나기 때문에 나쁨에도 불구하고 그게 너무도 신통이 북한에 그 닮아 있지 않냐 하는 생각 들어요, 사실은. 네, 그러게 우리는 이 북한에 대해서 이제 바라볼 때마다 대한민국의 이 정말 머리 간상배 같은 정치인들이 그들을 답습하는 그 꼴을 볼 때마다 하루빨리 뭔가 지금 좀 달라져야 되겠다는 생각 드는 건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것도. 네, 그렇군요. 그러면 그 은공 목장에 직원은 한 몇 명이나 되어 있어요? 직원이 생각해 보십시오. 목장에 보게 되면 가금사에도 진짜 수십 가지의 가금이 있는데 한 가금이 한 2,000마리 정도씩 있어요. 2,000~3,000마리씩. 근데 그런 가금을 관리하려면 호동마다 보통 관리를 한 명씩 배치를 합니다. 은공목장 육지장 하나에만 해도 직원이 거의 한 40명 정도는 됐거든요. 그래요? 네. 그러면 근데 그게 60장까지 나간 거 보니까 한 80장까지 있는 거 같아요. 몇백 명 되죠. 몇백 명 되고요. 네. 14직장까지 있었어요. 14직장. 14직장? 네. 아유, 그리고 이제 관리 일꾼뿐만 아니라 그게 또 뭐 있냐면 담배 공장도 따로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나오는 담배가 일반 외부에서 피우는 담배 비교도 안 되는 그런 담배만 공급해줬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 김정일이는 세븐일레븐을 좋아했다. 마일 세븐 좋아한다 그러지 않았어요? 김정일이가 좋아했던 담배는 말보로? 아니, 저 영국 담배 있잖아요.
그 로스만 그 로스만, 담배를 좋아했죠. 그래서 그 담배를 피우긴 또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담배처럼 만든 담배가 백두산이었어요. 그러니까 겉에 상표는 백두산인데 담배는 로스만 담배였죠. 그 로스만을 갖다가 백두산 담배라고 뻥쳐가지고. 그러니까 로스만을 들여온 게 아니고 아프리카 나라하고 관계가 그때는 좀 북한 말로는 좋았죠, 한마디로. 그러다 보니까 그 나라들이 뭐 잠비아, 뭐 짐바브웨, 뭐 그쪽 영국도 이제 담배 씨는 그 나라들에서 이제 수출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수입해 들어가는데 그 담배 씨를 가지다가 거기다가 북한 담배 중에 가장 이름난 담배라고 하는 게 성천 담배라는 게 있어요. 성천 담배. 그 비율을 잘 조합해서 조금 넣어요. 예, 그래가지고 로스만이면서도 더 좀 좋은 담배를 만든다 하는데 그러면서도 또 한쪽으로는 또 이제 연구를 하죠. 왜냐하면 드레스덴 대학교 독일에 유학 갔다 왔던 그 이모린 박사가 책임져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 담배에서 정말 니코틴 함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게 하면서라도 담배 맛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호성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담배 또 개발을 또 했어요. 근데 어쨌든 인원수를 봤을 때는 운공목장 전체를 봤을 때 못해도 전 1000명 이상은 넘어간다고 저는 생각되고요. 그 가족들 다 있고. 그 기초과학 연구소 네. 거기에도 2000명이고. 그렇죠. 그 김왕조를 위해서 종사하는 사람이 한 10,000명은 되겠네요. 전체를 보면 그렇게 버금가죠. 목장들 자체가 운공목장이 가장 큰 목장이기 때문에 지금 언급하는 건데 예. 그 외에도 평양 인근에 있는 중리목장이라고 있습니다. 중리목장. 거기는 김일성, 김정일이 먹던 김일성, 김정일이가 좋아했던 그 게 있지요. 누룽게. 예, 그것도 있었고 소개구리라고 개구리 큰 소개구리. 그것도 목장이 있었거든요. 야, 그 외에도 북한의 전 지역에 사슴 목장도 있었고 뭐 맞아요. 있잖아요. 사슴 목장 네. 일하는 사람 봤어요. 글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사슴 목장에서 매번 이제 녹용뿐만 아니라 사슴의 생피를 이제 또 제공하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리고 또 양어장이 또 따로 있더라고. 그렇죠, 다 있어요. 그러니까 네. 어쨌든 그것도 뭐 평양에만 있는 게 아니라 네. 그 양강도에도 있었어요. 제가 김일성이가 이도실록, 그러니까 우리 그 조선 시대의 그 실록을 번역을 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열심히 봤다고 합니다. 근데 가만 보게 되면요, 김왕조는 한마디로 이조 왕조의 그걸 그대로 답습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맞아요. 한마디로 그 옛날에 왕들을 위한 그 있었잖아요. 이제 그 음식을 만드는 수락한 다 있었고 그것처럼 이제 북한은 김부자를 위한 식당 자재를 보장하는 연구소뿐만 아니라 목장 그다음에 다 있는 거고 지금은 또 앞으로 이제 우리 좀 언급할 건데 특수 식료 공장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도 존재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뭐 말로는 인민의 나라라 그러는데 그 인민의 나라가 아니라 김왕조를 위한 나라인 거죠. 그런데 그거를 지금 따라하겠다고 하는 게 바로 문재인이라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분노를 금치 못하는 겁니다. 야, 그 들어보니까 끔찍하네. 또 뭐 지역마다 또 사과 농장, 배 농장, 무슨 과일 농장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요. 운공목장에 또 뭐 있는지 압니까? 정흥 분장이라고 있는데 거기 가게 되면 열대 과일 온실이 큰 게 있어요. 엄청 큰데 거기 가게 되면 바나나부터 해가지고 귤도 있고 다 거기서 키웁니다. 이렇게 북한은 김부자를 위해서 따로 큰 온실 농장을 엄청 방대하게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그 운공목장은 정말 그 들여다보게 되면 김씨 왕조들을 위한 그들의 살을 찌우기 위한 그런 이제 축산 기지면서도 동시에 열대 과일들을 또 키우는 그런 기지였던 것이고요. 근데 그 세상에 부러운 것 없이 다 처먹은 김일성도 그렇고 김정일도 그렇고 또 빨리 죽은 이야기 하려고 하시는 거죠? 죽었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너무 염려하는 게 그 오래 사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나라를 독차지하고 거기에 그 정말 인민들을 다 노예 삼아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온갖 꼴을 다 들이바치게 했던 김일성도 그냥 그렇게 죽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또 당나귀 또 직장이 있어요. 당나귀를 북한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뭐예요? 하늘소라고 그랬잖아요. 하늘소. 그래가지고 천루 해가지고 직장 이름도 천우 직장이었어요. 천우 직장. 그 당나귀 거기서 먹어요? 고기 먹죠. 당나귀. 맛있어요? 저는 딱 몇 점밖에 못 먹어봐가지고 그때는 이제 그 안에서 뭐 행사를 하다가 어떻게 이제 일이 생겨가지고 먹어본 적이 있었어요, 한번.
구구절이면 큰 행사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간부들 내려오게 되면 상 차려가지고 먹는데 그때 저희들이 연구사들도 옆에서 그 사람들 이제 주변에서 이제 돌다가 조금 좀 차려지면 먹어보는데 그때 좀 옆에서 아마 술도 좀 마시고 하다 보니까 다른 음식 많이 먹다 보니까 배불러서 그랬는지 잘 맛을 모르겠던데 근데 김일성은 그랬잖아요. 당나귀가 참 맛있습니다. 해가지고 정기적으로 그 당나귀는 먹지 않아도 계속 잡아서 공급에 들어갔거든요. 네. 인민들은 굶주리고 있는데 그렇죠. 지네들은 그냥 사람들이 보지도 못한 당나귀 고기만 처먹고 아유, 네. 아유 열불나네요. 글쎄요. 예, 그 다음 시간에 또 할까요? 아니 근데 지금 뭐 시간이 얼마나 괜찮아요. 너무 네. 빨리 끝난 거 아닌가? 아니에요, 빨리 끝나는 기다리는 걸 분들도 좋아해요. 많고. 예. 사람들이 그 빨리 끝나는 걸 좀 좋아해요. 아 근데 한마디만 좀 예, 하고 싶어요. 말씀하세요. 예, 예. 운공목장 하면 이렇게 북한 사회도 지금 공개 안 된 사회 지역이다 보니까 김정일이가 80년대 들어와가지고 운공목장에서 또 새로운 일을 벌였습니다. 뭐냐면 구호나무 사건이었어요. 구호나무. 이 정치범 예. 수용소가 있을 때 정치범들이 너무도 배가 고프니까 예. 소나무 껍질도 이게 뺏겨 먹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네. 나무가 껍질 벗겨진 나무가 많았거든요. 근데 일반 주민이 들어오지 못하다 보니까 기술자를 데리다가 그러니까 일제 때 산에서 싸우면서 국내까지 나왔던 항일 빨치산들이 거기다가 글을 새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글 중에 하나가 희귀한 글이 있었습니다. 뭐예요? 김정일이가 만든 건데 네. 백두강명석 솟았다. 맞아. 그러니까 백두강명석은 자기예요. 언론에 나왔는데. 많이 나왔죠. 네. 거기서 근데- 거의 900점 이상이 나왔습니다. 그때. 근데 거짓말이거든요. 거짓말이잖아요. 네. 그 구호나무 그 사건 있잖아요. 저도 잘 네. 아는데 네. 제 친구 오빠가 네. 한문과학원에 있었어요. 네. 한문과학원에理科대학 졸업하고. 그렇죠. 그런데 그 삼지연에 구호나무가 많이 생겼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거 다 뻥이고 네. 그 걔네 오빠가 백두밀령 주변에도 많다고 했는데 다 거짓말입니다. 네, 걔네 오빠가 네. 거기 구호나무 밟을 딸이었거든요. 그렇지. 근데 와서 얘기하는 게 껍질을 일부러 벗겨가지고 네. 거기다 무슨 가스를 씌운대요. 이렇게 씌운대요. 그렇지, 맞아요. 가스를 쏘이면 그게 글자를 쓰고 가스를 쏘여놓게 되면 아주 옛날에 쓴 글자처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내가 그 연구할 때 가보니까 그때 이제 구호나무 연구한다면서 오는 팀들이 있었는데 북한의 이제 목재 화학 전문가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 해산농림대학에도 이제 그 유명한 교수들이 많았잖아요. 그 교수들도 이제 다 동원돼가지고 가짜 구호나무를 만들었는데 그렇게 만들므로 해가지고 사실 정치범 수용소에 있던 것을 자기들이 먹거리 만들었다가 일반 주민들이 못 들어오니까 그 안에다가 이렇게 가짜 구호나무 만들어가지고 김정일이는 그러니까. 자기의 후계 세습이 영원함과 백두혈통이 가짜 백두혈통을 완전히 만들었던 맞아요. 그런 곳이 바로 운공목장이었습니다. 앞으로 시간 될 때 그러면 운공목장에 여러 짐승들이 어떤 것이 있었고 어떤 연구가 되는지 하는 것도 좀 시간 될 때 한번 이야기하죠. 네, 뭐 그렇죠. 예, 어쨌든 김일성은 북한 사람들은 보도 듣도 못한 당나귀 고기까지 처먹고, 예, 전 세계에 좋다는 그 가축들은 다 갖다가 사람보다 더 한 대접을 하면서 길러가지고 그렇게 이제 혼자만 호의호식을 하고 정말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호화사치를 누렸습니다. 그러면서 맨날 인민들이 저 밥을 먹을 때 우리도 저 밥을 먹어야 하오. 이따 개소리를 치고 있어. 글쎄 말이죠. 김정일이는 인민들의 권한이 한 것을